하지만 나는 감히 단언한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 깨우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확실한 가능성 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네,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스스로 성공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다. 가진 게 없을수록 기술보다는 의지가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교세라와 일본 항공의 대표였던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이나모리 가즈오 부러지지 않는 마음,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막연한 희망으로는 안 된다. 잠재의식에까지 스며들 만큼 강렬하고도 끈질긴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냥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열망이 필요하다. 마음을 태울 만큼 강렬한 욕망, 내면 깊숙이 들끓는 용암 같은 그 집념이 터져 나와야 비로소 불가능처럼 보이던 문제도 단번에 무너진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 디테일한 비전으로 이상향을 그려야 한다. 그려낸 이상향을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돌려봐야 한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시뮬레이션이다. 성공한 미래를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이 선명해진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쁨에 찬 표정, 환호하는 장면, 드디어 해냈다는 감정,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땐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당신이 만약 리더라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상향을 말할 수 없다면 리더가 아니다.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지금 리더의 자리에 앉아선 안 된다. 여기서 목표는 숫자가 아니다. 매출, 이익, 그건 결과일 뿐이다. 팀의 에너지, 1년 후의 조직의 모습, 장기적인 비전, 문화, 그 모든 게 리더가 그려야 할 방향이다. 리더는 이것들을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그리고 행동 가능한 목표로 바꿔야 한다. 만약 목표가 정해졌다면 당신이 고민해야 할 건 방법이다. 물론 전략적 사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역시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그렇게 반복된 전략은 결국 머릿속에 명확한 결과를 그려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된다. 그 믿음은 확신으로 바뀌고 확신은 에너지로 터져 나온다. 강렬한 열망, 구체적인 목표, 반복된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 그 열망이 당신을 끌고 가는 힘이 되고 결국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가슴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열망하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불을 뿜는다. 정말 해내고 싶다는 마음, 어떻게든 이루겠다는 집념,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연료다. 그렇다. 마음은 진동한다. 그 파동은 전염된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겉모습보다 에너지를 먼저 느낀다. 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질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의 파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서로 맞는다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의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생각과 감정으로 진동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진동은 성공으로든 실패로든 사람을 끌고 간다. 나 역시 그랬다. 머리 좋은 사람들, 논리적이고 박식한 사람들 옆에서 일해봤지만 마지막 벽을 뚫는 건 결국 나의 열망이었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 그 생각 하나로 밤을 새고 수십 번 실패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집념이 결국 길을 열었다. 진짜 중요한 건 절박한 마음이다.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미친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 열망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고 불가능한 문제도 단숨에 돌파하게 만든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에너지는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다.
사실 위대한 발명, 혁신, 창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지식이 아니라 영감이다. 지식은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영감은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만든다.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 열망이 없는 사람은 멈춘다. 안 되나 보다. 하지만 끝까지 몰입한 사람에겐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의 계시처럼 방법이 떠오른다. 그게 바로 영감이다. 그러나 이 영감은 해내고 말겠다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도 감사해야지. 이런 소극적인 목표로는 세상은 단 한 발짝도 움직여주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나는 믿는다. 인생도 일도 결국은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당신의 미래는 정확히 딱 당신의 신념만큼 잘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어디까지를 그리는지 그 크기와 강도가 당신 인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내가 교세라를 이끌 때 각 부문마다 올해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계획, 즉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무조건 언제나 예상 밖이었다. 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변수들. 하지만 여기서 리더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약한 리더는 변명을 찾는다. 상황이 이러니 목표를 낮춰야죠 뭐. 이번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은 시작부터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준선 자체를 내려버린다. 이런 리더 밑에서는 조직도 성장하지 못한다. 반대로 진짜 리더는 말한다. 이 목표는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이 누구보다 먼저 행동한다. 그리고 혼자만 불타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진짜 리더는 구성원의 심장에 불을 지핀다. 미래를 보여주고 가능성을 설득하고 불가능조차 기대하게 만든다. 그가 가진 신념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다. 그건 그의 영혼에서 직접 솟구쳐 오르는 외침이다. 그 외침이 바로 진지함이다. 이 진지함은 하루 이틀의 열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될 정도의 열망을 말한다. 매일같이 되새기며 각오를 다지는 것, 그게 곧 신념이 된다. 이 신념을 리더는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 반복하고 설득하고 공유하고 끝내는 구성원 전부의 뇌리에 새겨야 한다. 철학자 나카무라 덴푸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단 하나,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그려라. 고결한 이상과 웅대한 비전을. 그것이 가슴을 불태울 만큼 강렬해야 한다. 그러니 열망하라. 높고 강하고 한결같이. 하지만 성공은 단순한 욕심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을 위하는 진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 결국 성공은 따라온다. 나는 항공회사 일본 항공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보낸 적이 있었다. 파산 직전에 회사를 맡았고 재건 계획까지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 상상 이상의 시련이 나에게 몰아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일이 단순한 기업 경영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 항공의 재건은 내 안에 참된 나가 요구한 일이었다. 그 내면의 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건 너의 일이다. 반드시 네가 나서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맡았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였다. 일본 항공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 충격은 항공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 눈에 뻔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 때문이다. 직원들의 삶,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가 이 회사에 걸려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떠나도 된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 책임은 결국 리더인 내 몫이었다. 셋째,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다. 국민들이 정당한 요금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장에는 견고한 경쟁 구도가 필요했다. 그 역할을 일본 항공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로 귀결됐다. 남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명감. 그리고 나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불보듯 뻔한 전쟁터에 뛰어들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남을 위해 진심으로 임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게 우주의 섭리다. 세상은 말했다.
이나모리는 항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일본 항공은 또 망할 거다. 저건 무모한 도전이지. 비웃고 조롱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2012년에는 재상장에 성공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단 몇 년 만에 일본 항공은 파산 기업에서 세계 최고 수익성 항공사로 탈바꿈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신이 우리를 도운 건 아닐까? 모든 직원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들도 나처럼 이타적인 마음 하나로 고통을 견디며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그렇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진심이 있는 리더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 모두를 일으켜 세운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가? 인생에서든 일에서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가? 확실한 방법이 있다.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마치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피어나는 잡초처럼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단 한 줄기 희망조차도 노력 없이 열리진 않는다. 나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오며 한 가지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멋진 삶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매일을 진지하게 무섭도록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지는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나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경영 전략, 전술,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결국 피가 마르도록 그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거다. 나는 27살에 교세라를 창업했다. 경영의 경자도 모른 채 그저 하나의 다짐만을 가슴에 품었다.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지칠 틈도 쉴 틈도 없이.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교세라는 지금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기업이 되었다. 놀라운 경영 비결이 있었던 걸까? 아니다. 그저 뚜벅뚜벅 쉼 없이 했을 뿐이다. 거기에 어떤 마법도 비밀도 없다. 나에겐 외숙부가 있었다.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분이었는데 고향 가고시마에서 채소 장사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가방끈도 짧고 머리도 안 좋으니까 저렇게 땀 흘리며 술에 끌며 살아야지. 하지만 외숙부는 체구가 작았음에도 자신보다 더 큰 술에 채소를 가득 싣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한겨울 눈 속에서도 장사를 했다. 경영? 장사 전략? 그런 건 잘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묵묵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큰 채소 가게를 만들어냈고 말년까지도 꿋꿋이 그 가게를 지켰다. 그 모습은 내 어린 시절 깊이 각인되었다. 배운 게 있든 없든 가진 게 있든 없든 그냥 하면, 그냥 계속하면 결국엔 해낼 수 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이라는 말을 강조하느냐고? 이유는 간단하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은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나무는 햇빛을 향해 뻗고 동물은 먹이를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인다. 그런데 인간만이 조금만 돈이 생기거나 자리가 잡히면 느슨해진다.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현실에 안주한다.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무너짐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일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사랑하지 않는 일엔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 진심 없는 노력은 끝이 뻔하다. 지쳐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억지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일을 사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른 궤도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대답은 하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고 희생이 아니라 몰입이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사람들은 비난에 가까운 조언을 했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 내 일과 내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젊은 시절 나는 도자기 회사에 취직했다. 원했던 일도 아니었고 급여도 제때 주지 않는 회사였다. 그때의 나는 불만투성이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보기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가? 천리길도 발걸음이 가볍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부서져도 간다. 왜? 좋아서, 사랑해서 간다. 나는 그 감정을 일에 대입했다. 억지로라도 관심을 주고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을 붙이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지 못한다. 운 좋은 소수만이 그런 삶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면 된다. 창의성도 번뜩임도 사랑 위에서만 태어난다. 열심히 일하면 얻게 되는 보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 정신이 살아난다. 감각이 깨어난다. 또 매일 진심을 다해 일하다 보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게 된다. 애정이 생기면 더 잘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은 없을까?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다 보면 어느 날 섬광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막 튀어나온다. 그게 바로 창의성이다. 그게 바로 혁신이다. 그게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진짜 힘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필사적으로 했다. 미래를 꿈꾸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며 매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상상하며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존재하지 않던 회사를 50년 동안 일으켜 세웠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성공한다는 건 헬리콥터를 공중에 띄우는 것과 같다.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바로 추락한다. 이건 회사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성공한 다음이 진짜 문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한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렸다. 그 말이 회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성공의 최대 적은 실패가 아니라 자만이다. 나도 사업 초기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미친 듯이 일했다. 그러자 운도 따르고 성과도 났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다. 성공한 듯 보이던 그 시점부터 나는 내 머릿속에 헬리콥터의 비유를 떠올렸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 중력은 멈추는 순간 추락이라는 본능적 이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결승선 통과로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진짜 경주가 시작된다. 그 전엔 그저 예선일 뿐이다. 진짜는 그 다음이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만큼 무서운 유혹은 없다. 이 말에 굴복하는 순간 하늘에 있던 헬리콥터는 순식간에 추락한다. 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 어제까지 박수받던 사람, 한순간의 자만으로 미끄러지고 추락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놓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붙잡아줬다. 나를 망치 내리치듯 매일 깨어있게 했다. 이 질문이 없었다면 나 역시 자만이라는 무형의 질병에 조용히 침묵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간다. 나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평범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그 안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나는 감히 단언한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 깨우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확실한 가능성 말이다. 물론 그 능력이 오늘 당장 폭발할 리는 없다.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재가 되고 인생이 막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훈련이라는 반복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성장한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나를 더 나은 버전으로 바꾸고 있다. 이 믿음이 쌓이면 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뀐다. 능력이란 게 꼭 시험 점수, IQ, 머리 회전 속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에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들이 있다.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체력,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끈질김, 사람을 살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감성, 문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균형을 잡는 정신력,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런 능력들을 스스로 방치한다. 나는 원래 이래. 라는 말로 자신을 포기한다. 하지만 명심하라.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다. 단지 안 써서 녹슬어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한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마음 깊이 새겨라. 그리고 매일 그 믿음대로 살아라. 의심 말고 핑계 말고 주저하지 마라. 한 발짝씩 느리더라도 꾸준히 걸어라. 그걸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기억하라. 성공은 창조적인 반복에서 나온다. 똑같은 방식, 똑같은 루틴, 똑같은 생각으로는 절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질문을 던져보자. 어제보다 한 발짝 더 깊은 고민을 해보자.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보자. 그렇다. 무한한 능력은 창조적인 반복 속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깨어나게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도전이란 말 그대로 싸움을 거는 행위다. 상대는 외부의 난관이기도 하고 무기력한 나 자신이기도 하다. 그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인내심,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용기, 누구보다 지독하게 파고드는 노력.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다. 그저 시도해 봤었다는 말로 끝날 일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때로 당신이 문명 속에서 억눌러 온 야만성과 맞닿아 있다. 문명인은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진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낸다는 야수의 투쟁심과 탐욕에서 비롯된다. 투쟁심의 밀도에서 이 야만을 이길 방법은 없다. 도전은 점잖은 말이 아니다. 이건 야성을 동반한 정면 충돌의 선언이다. 결국 새로운 것을 이루는 사람은 지성의 포장지 너머의 원초적인 투쟁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 능력으론 그건 무리죠. 그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도전의 문 앞에서 스스로 물러선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미래형으로 본다.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형 능력을 믿고 모든 걸 건다.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에 닿으려면 지금의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모든 걸 걸어야 한다. 그래서 도전은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도전이 사람을 준비되게 만드는 것이다. 성장이란 건 안전지대에서 고민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서서 공포와 싸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적힌 그 문 열고 들어가라. 바로 그곳에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의 당신이 서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때 더치페이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을 절절하게 울릴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사람은 일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일은 그냥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하는 거지. 정작 돈은 다른 걸로 버는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살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요. 아니, 그보다 인생을 좀 지금하고 다른 수준으로 바꾸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몇 번이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부를 이루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박한 투자 비법이 있건 설령 여러분이 투자의 귀재건 그런 거 상관없이요. 사람은 우선 일로 성공할 줄 알아야 단단한 부를 쌓습니다. 아니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 세계적인 기업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일본 항공의 CEO였던 고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회사 건물을 빠져나갈 때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속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닐 이름 없는 일들에 휩싸여
오늘도 수없이 나를 지우고 또 지웠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뿐인데 어쩌다 내 삶은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다음날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키고 나면 내 삶은 다시 0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일터가 두 눈을 뜬 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60여 년 전 부도 직전에 지방 중소기업에 입사한 한 청년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다. 중학교 입학시험도 2번이나 낙방했다. 그래, 그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결핵을 앓았지. 수업을 듣지 못한 날들이 들은 날보다 많았는데 나로서 어쩔 수냐. 딱 10년 전 나는 절망했고 암울했지. 돈이 없어 꿈꾸는 것도 눈치를 보던 시절.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한 이후 마음이 엉망진창이 아닌 날이 있긴 할까. 당시 나는 어떻게든 들어간 공대를 끝마치고 어떻게든 서둘러 직장을 구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엉망진창인 마음을 누르고 도서관에 박혀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모습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정성을 대기업이 안 알아봐주면 국가의 큰 낭비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냐고? 그랬으면 지금의 나는 없다. 100군데가 넘는 모든 회사에 낙방하고 난 이후 최후의 보루, 학부 교수님의 소개로 교토에 있는 소규모 전봇대 설치 제조회사로 첫 발을 내딛었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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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직 면접에서 떨어진 나를 다시 건져 올려준 이 작은 회사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니 나에겐 회사 험담 같은 그런 사치스러운 걸 입 밖에 꺼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런 나의 마음이 탁하게 물들어가기 시작한 건 첫 월급날. 사실 알고 있었다.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심각한 적자 상태의 회사란 걸. 고대하던 첫 월급에 대한 환상이 무기한 연장되는 악몽으로 바뀌자 곧바로 내 마음의 색이 변해버리는 걸 나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오고 싶었던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회사도 아니야. 모조리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 어쩐지 가여웠다. 회사 동료들은 모였다 하면 의뢰,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 그걸 듣고 있느라면 회사가 나한테 이만큼 버틴 걸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동료들이 제각기 발빠르고 영리하게 제 살 길을 찾아 회사를 떠날 채비를 하던 중 더 이상의 구직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결국 군 간부 후보생을 뽑는 학교에 지원하여 덜컥 합격해버렸다. 입학 절차를 밟기 위해 호적 초본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곧바로 본가에 전화를 넣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회사 관두고 군으로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호적 초본을 보내주세요. 한참을 말이 없던 부모님. 아니 그런데 본가로부터 도착해야 할 서류가 도무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전화가 귀한 터라 몇 번이고 전보를 넣어봤으나 깜깜무소식.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하루 이틀 만에 본가를 다녀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다. 결국 서류 미비로 입학이 취소되고 본가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어딜 교수님이 소개한 회사를 1년도 안 다니고 나오려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동료 중 나 혼자만 망해가는 회사에 남게 되었다. 홀로 몹쓸 곳에 남겨져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달리 갈 곳도 없었다. 다들 홀로 남은 나를 폐잔병으로 바라봤고 지방대학 졸업자의 인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것,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나는 썩어가는 얼굴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도대체 내 인생만 왜 이런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앞으로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심지어 회사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과 노동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주인에게 동정을 받기 일쑤였다. 자네 어쩌다 저런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갔나? 저런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는 결혼도 못할걸. 그때의 내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5년 후, 아니 1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때 나는 생각했다. 솔직히 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있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겠지, 그래. 근데 반대로 비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내가 어느 쪽에 속할지는 지금 내 마음 상태로 보나 능력을 보나 불보듯 뻔한 게 아닌가? 그렇다. 난 비참해질 게 뻔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세상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걸로만 판단하면 될 일도 안 될 테지. 망해가는 회사에 남아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내가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케이스가 존재할 거다.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가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남는 게 좋을지 고심 끝에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내 앞날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20대 청년이 하기엔 가장 최선의 결단이었다. 불평, 불만을 내뱉는 대신 일단은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철저히 몰두해보자. 쓸데없는 잡념에 에너지 다 쏟는 대신 일에 정면으로 부딪히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나는 이 단 한 가지 계기로 가혹한 운명 안에 있는 인생을 끄집어내 단박에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러자 진짜 신기하게도 고난과 좌절 쪽으로만 돌아가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삶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팽창하기 시작했다. 나의 우주가 바뀐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최첨단 파인 세라믹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대를 나왔다 쳐도 이 분야에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파인 세라믹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기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기본서부터 들여다봐야 했다.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라 관련 업계의 신문과 잡지, 온갖 전기 간행물을 보고 부지런히 노트에 그대로 적어 넣었다. 새로이 결심하고 난 후부터는 냄비와 밥솥 등을 챙겨와서 연구실에서 묵으며 그야말로 24시간을 연구에 파고들었다. 그때 내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모하고 장렬하게까지 보였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맡은 일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기에 배움도 게을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파인 세라믹에 대한 최신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미국 전문 잡지를 구해 한 손에는 영어 사전을, 한 손에는 잡지를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다. 하루 업무가 끝난 밤 시간과 휴일에는 도서관에 가 전문 서적을 빌려 파고들었다. 읽다가 성에 차지 않을 땐 아예 외워버리기까지 했다. 여기서 잠깐, 내가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 내 일은 따분하게 이를 데 없었다. 처음에는 연구소 안에서 실험을 반복하고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가 공부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는데 그 짓을 딱 3개월째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또 한 번 나의 우주가 변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파인 세라믹이라는 소재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선 마치 금강을 캔 미친 사람 마냥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이 주식을 사기 위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종종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로 해버린다? 나는 이 연구에 목숨을 바쳐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니, 그냥 이건 모르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차가운 것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단조롭고 지겨웠던 연구와 실험 도구, 이 모든 것들이 근사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졌다. 이 파인 세라믹에 대해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전 세계에 나 혼자가 아닐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간단하다.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도, 그리고 인생도.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이것들을 뜨겁게 물어라. 정말로 뜨겁게 묻는 거다. 왜 일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길 꿈꾸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만난 것은 아닐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긴다. 그렇게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겼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시간은 엄청 쓰는데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 요즘에는 일하는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일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우기도 전에 부정적인 인식에 끌려다니는 게 맞을까? 정말로 일에 미쳐 사는 게 안 좋은 삶일까? 아니, 애초에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쓰면서 그 모든 시간을 마치 원죄를 갚는 시간처럼 취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인간의 삶이 맞는 건지 묻고 싶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맞지 않고 뭔가 계속 불편한데, 이왕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일에 미쳐보기로 한 것이다. 미치도록 좋아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는 진짜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로 시작한다. 바로 이 시점부터 스스로를 비하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잠재력을 의심하며 인생을 소비한다. 여기서 마음에 고쳐먹음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찾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다. 아무튼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보내주고 손에 잡히는 것부터 끝장을 내고자 몰두한 결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신입의 소꿉장난 같던 연구에서 잇따라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내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성공이 찾아왔다. 내 행보를 보며 혀를 끌끌 찼던 회사 사람들이 어느새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텔레비전 보급에 발맞춘 새로운 재료를 연구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이 재료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뿐이었다.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재료를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때 매일 도대체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실험실을 걷고 있는데 무언가 발에 걸려 미끄러질 뻔했다. 발밑을 보니 왁스에 신발이 붙어 있었다.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시점이라 대체 누가 여기에 왁스를 흘렸냐며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에 이거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그 자리에서 냄비에 왁스를 넣어 열을 가해 잘 저어 섞은 뒤 틀에 넣어 성형을 해버렸다. 놀랍게도 완벽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숱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며 그 엄청난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과 더불어 내가 속한 회사가 유일하게 이 새로운 재료의 합성에 성공한 회사로 등극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신의 계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필사적으로 그것에 몰두하여 고민에 쌓여있던 내 모습이 가여워 하늘이 지혜를 내려주었다는 것 밖에는 그 상황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지금의 교세라를 창업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회사 IBM으로부터 기존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은 파인세라믹 부품 제작을 주문받을 당시였다. 경쟁사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내저은 반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몰입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갖은 고생을 다해 개발을 거듭한 끝에 요구받은 대로 20만 개의 제품을 보냈다. 감격의 순간도 잠시 20만 개 제품 모두가 불량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되돌아왔고, 이미 모든 걸 불태우고 전의를 상실한 직원들이 더 이상은 무리라며 백기를 들었다. 그런 차가운 분위기는 곧바로 사내를 잠식시켰고, 나 역시 힘들고 맥이 빠져 있는 시점이라 그간 밤새워 고생한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홀로 회사에 남아 컴컴한 사무실을 둘러보던 때였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합니다, 사장님. 한 젊은 기술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선체로 눈물을 뚝 흘리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가자 그는 어깨를 떨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고 온갖 방책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자 허탈감에 감정이 폭받친 그의 모습에 도리어 나까지 마음이 쓰라렸다. 수고했으니 오늘 밤은 이만 돌아가지. 어깨를 다독이고 이만 가도 괜찮다고 위로해 보았으나 그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물었다. 자네 제품을 만들며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보았나? 네? 부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순간 잘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빌어본 적 있냐는 말일세. 이 말에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이내 눈빛을 바꿔 이렇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직원은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다. 사실 그때 나와 기술자의 대화를 당신이 엿들었다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과학을 다룬 기술자에게 하늘에 빌어보라니. 그런데 이 빌어볼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이제는 진짜 하늘의 천명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자신할 만큼 모든 힘을 쏟아내 본 자만이 빌어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냈는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 하나하나에 영혼이 스며들게 해보았는가? 이제 남은 건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길 뿐이라고 이 생각이 들 만큼 해보았냐는 질문이다. 그 덕분일까? 그 다음 날부터 그를 포함한 개발팀 직원들은 기술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품을 IBM에 보내 평가를 요청했다. 20만 개의 제품을 모두 되돌려 보냈던 담당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진 순간이었다. 그들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제품을 들여다본 IBM 임원은 그 자리에서 2천만 개라는 수량을 주문했고 순식간에 회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팽창해서 상상 못할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았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앞에 두고 돈을 받고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바꿔보라. 미용사는 가위질로, 요리사는 요리로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내 수단이라는 마음으로. 물질은 불에 가까이 되면 타는 가연성 물질, 불에 가까이 돼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스스로도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연성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고 불연성 인간은 좀처럼 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까지 꺼버린다. 반면 자연성 인간은 스스로 타올라 행동으로 옮긴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타오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동시에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명백한 목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며 타오를 생각도 하지 않고 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뜨거운 열의로 활활 타올라도 함께 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변의 열기까지도 빼앗아 버린다. 이런 얼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의욕이 충만한 사람들도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기업이든 스포츠든 그게 무슨 팀이든 열의가 얼어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불연성 인간은 언제나 어렵거나 힘든 일을 귀찮아하며 아무 탈 없이 편하게 지내기만을 바란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외면하고 굳이 그런데 신경 쓰려고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겠다. 불연성 직원은 회사에 없어도 된다. 혹은 불연성 직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에 남아있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적어도 타오르고 있는 내가 다가갔을 때 마음이 통해 함께 타오를 수 있는 가연성 직원이라도 과반은 넘어야 한다. 불연성 인간이 가득한 회사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교세라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건 단 하나다. 언제나 자연성 직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와 한데 어울려 불을 키워줬다. 불연성 직원은 스스로 나서지 못한다. 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기에 일의 속도도 더디고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업무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도 자기 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 회사에서 여느 때처럼 실험 결과를 측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회사의 기세가 조금씩 고개를 들 때라 좋은 인재들이 채용되었다. 명문고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취업 전선에 뛰어든 한 청년이 내 연구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일머리가 꽤 있는 편이어서 나는 매일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 일을 맡겼다. 이 재료는 이런 특성을 낼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실험을 하면 들어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들어맞을 때마다 나는 어김없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펄쩍펄쩍 뛰어다녔기에 남들이 보기에 경망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그 청년은 늘 그런 내 모습을 옆에서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 어느 날도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실험 결과가 완벽하게 들어맞아 나는 또 펄쩍 뛰고 있었다. 그가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저는 그 정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럴 것이라 예측하고 실험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요? 당연한 결과죠. 함께 기뻐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말은 충분히 이성적이었지만 삶의 어떤 것에도 기쁨을 못 찾는 이 친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자네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안다마는 소소한 일에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지. 단조롭고 반복적인 우리의 연구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려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있는 그대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해. 특히 연구비도 적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하는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내가 만들어낸 기쁨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법이니까. 자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계속 작은 성공을 기뻐하면서 내 일에 매진해야 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내 말은 그에게 가닿지 않았다. 결국 청년은 2년 후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었고, 나는 그런 그가 부디 무언가 가려진 감동하는 마음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알아서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연적으로 타오르는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선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덩달아 신이 날 정도다. 맡은 일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이루고자 하는 책임감도 대단하다. 설령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사실 불평불만을 할 틈이 없다. 감동을 받을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있으랴. 이런 자연성 직원에 힘입어 가연성 직원들도 함께 타오른다. 여기서 차분히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 타오를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이 닿아도 차갑게 식혀버리는 사람인가?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당신은 그 중심이 되어 마치 상승 기류가 치고 올라가듯 주변 사람을 이끌고 몸담은 곳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 있건 성공할 거라고 장담한다. 지시받은 것만 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 스스로 타오르지 않고 끌려만 다녀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설령 일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기보다는 그 일의 중심으로 들어가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끌고 나가보라. 스스로 소용돌이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일하라. 스스로 활활 태울 수 있는 사람만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다. 그럴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만약 어느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도무지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자. 당신이 어떠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가령 이런 것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의견을 내면 당신의 선배는 말할 것이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업무 돌아가는 건 알거나 하는 소리야. CEO는, 창업자는, 나는 당신을 다르게 본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오너만큼은 당신을 분명히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너와는 회의를 할 수도 없을 만큼 거리가 멀다고? 상관하지 마라. 당신이 불타오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실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장차 리더가 될 자격이 되며 그런 사람만이 성공한다. 모두가 일과 인생을 철저히 분리해 반반 더치페이하는 세상이다. 얼마를 받을 테니 얼마만큼을 준다. 이 정도 했으니 이건 안 된다. 이건 할 만하니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이 일만큼만 더 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리그로 가 세상을 누비게 된다. 그 일이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하다 못해 일로써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들어보라.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실 본연의 일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을 것이다. 회사 내에서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기타 등등.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이 아닌 그 일을 둘러싼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안 된 채로 삶에 무자비하게 침투해 좋아하지도 않는 일로 묶여 당신을 괴롭힐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좌절할 것이다. 힘겨울 것이다.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본연의 일을 구분해 거기에만 몰입함으로써 해치울 수 있다. 오로지 그 방법뿐이다. 회피하면 따라오고 부딪히면 해소된다. 어찌됐건 당신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러니 그것을 하는 시간에 충실감을 얻지 못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그 공허함은 반드시 우울감으로 찾아온다. 이게 당신이 일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다.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매뉴얼들이 넘쳐날 만큼 지천에 깔려있다. 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급여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궁리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고 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일에 대한 가치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일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마치 상식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을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일을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 해도 좋다. 이 세상에 매끄럽고 순탄하기만 한 삶은 없다.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은 불행이 잇따라 인생을 덮쳐오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원망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갈 의욕마저 잃게 된다. 그런데 그걸 아는가? 그럴수록 일에 맹렬히 전념해야 한다. 삶을 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은 오로지 일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통틀어 많은 이들을 지켜보아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일을 하라. 일을 너무 해서 평범한 이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라는 말을 들어라.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혹독한 혹은 불행한 상황에 한 번쯤 놓여봐야 한다. 겨울이 추울수록 그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꽃을 피우는 법이니 지독한 고민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크게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붙잡는다. 그러니 좌절은 언제나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이었다. 월급조차 제대로 안 나왔던 중소기업은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다. 물론 평탄한 인생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 그보다 더 좋다. 왜?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란 현실에 안주하고 되도록 고생은 피해가고 싶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그 긴 시간을 쏟아 넣는 일을 안일하게만 바라보는 태도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제대로 열심히 일해보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고생 저편에서 밝은 기운이 서린다. 이것이 이를 통해 얻는 인생의 참모습이다. 네,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었죠. 역시나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불태우고 떠난 인물답게 정말 오랜만에 요령 피우지 않는 정직한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그릿이라는 뭔가 세련된 단어로 표현이 되니까 소위 절실하고 조금은 처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메시지들을 해부하는 수준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총 3부작 중에 1부예요.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망해가는 중소기업 엔지니어 출신으로 시작해서 27살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교토 세라믹을 창업해요. 이후 연매출 16조 원, 직원 수 7만 명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일에 대한 집념은요. 사실 성공을 원한다면 영업직이든 말단 사원이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사실 당연히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긴 내용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요. 오늘 메시지가 어떤 무게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요.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온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